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Get you home. 안녕하세요. 자, 1억 연봉 기업 강사 되기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이죠. 기업 강사의 강사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강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강의도 다 돈 주고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강의도 많이 하지만 실제 그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사 입장이라기보다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강사님 모실 때 그 관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강의들 많이 보면 그냥 강사님들 그 강사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많은 부분들은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강사 입장, 그 다음에 컨설턴트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 강사의 강사료인데 이거는 기업에서 강사 또는 컨설팅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가 직접 하게 되면 컨설팅 회사에 받는 것보다 높은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좀 많이 좀 약아져서 강사 직접 하게 되면 깎습니다. 자꾸 컨설팅 회사랑 직접 안 하고 하면 직접 받으면 크지 않냐. 그래서 깎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현장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내가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기준이죠. 뭐 특강을 보통 1~2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3시간 뭐 이상, 뭐 8시간, 16시간 다 포함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시간으로 많이 받죠. 대기업에서는 제가 보면 시간당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 25만 원, 30만 원 수준인데 올해 2021년 현재 4월인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강의를 거의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수요가 없어서 전체적인 교육 시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에게 내부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세요. 근데 다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면 예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외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근데 가끔은 뭐 저 말고 예를 들면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저희가 또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10만 원에 30만 원 수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수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특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강을 한다 그러면 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모신다는 관점에서 1회당 뭐 30만 원에서 5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았죠. 또 옛날에는 또 기업이 많이 성장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 보는 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달라져서 실제 도움이 되냐, 기업에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한 1회당 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HRD 컨설팅 회사에서 보통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준은 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이것도 그 예를 들면 많은 좀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는 그 내부 강사님들 제도가 있어요. 그 내부 강사님들은 외부 강의를 못하게 되는 경우죠.
내부 강사님들은 뭐 예를 들면 시간당 8만 원, 뭐 10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시간당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워낙 물량이 많을 때는 이분에게 시간당 10만 원이라도 내부에서 강사에게 주는 예를 들면 시간이 뭐 옛날에 한때 참 이 화랑일 때는 120시간, 130시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시간당 10만 원만 해도 1200만 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이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물론 어떤 달은 좀 수요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충분히, 예를 들면 유명한 대형 컨설팅 회사의 내부 강사님들은 1억 이상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같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 외부의 어떤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죠. 특히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뭐 돈을 주고 정말 강사님들을 다 초빙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자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옛날만큼 뭐 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봐도 내부 강사지만 한 달에 뭐 70시간, 80시간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 또, 뭐 내부 강사님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10년 전 시장, 뭐 굉장히 오래 전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통찰을 받을 그런 수단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전달받을 수단이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트렌디합니다. 트렌디하고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업 그 강의, 교육에 접근하고 있죠.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스러운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회사만의 또 장점들이 많이 또 생긴 것도 있고요. 유연하게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기업에서 HRD 교육 컨설팅 회사가 30만 원 받으면 강사님에게 뭐 10에서 20만 원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 HRD 컨설팅 회사 하는 거 없이 돈만 가져간다. 아닙니다. 진짜 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사님들께 이거 들으면 뭐 되게 저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강사님들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시고 또 대우해드리고 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시간당 예를 들면 뭐 15만 원이고 한 4시간에서 60만 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60만 원을 직업적으로 번다는 게 하루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어느 정도는 만약에 박탈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사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을 진짜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것들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죠. 자, 아무튼 이 어떤 금액 정도 수준이 이렇게 되고요. 특강 강사료는 한 3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강 강사료를 잘 추천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모시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많은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업에서 그 강사님을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유재석 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모시려고 했는데 강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백종원 또 대표님 모시려고 했는데 강의 안 하신다고. 돈을 개의치 안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떠나서 강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특강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선호하진 않고요. 되게 전문가인데 그 기업 강의에 맞는 분들을 굉장히 저는 선호하고,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돈에 굉장히 아깝지 않은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잘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는 거가 있죠. 강사료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강사료는 좀 시장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는 얼마 이하면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모실 수가 없죠. 솔직히 이렇게 저도 회사가 있지만 컨설팅 회사, 대형 컨설팅 회사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뭐 감사하게도 잘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데 정말 가끔은 금액이 작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하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을 잘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요청하면 모시는데 잘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금액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체로 잘 금액을 높게 쳐주시지만 낮은 것도 좀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한 교육 컨설팅 회사 대표가 지금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의 마케팅은 현장에 가서 정말 최고로 강의를 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 뭐 강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예를 들면 뭐 어떠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이분이 강사료가 보통 15만 원 받다가 여기서 한 25만 원 받았습니다. 내 강사료는 25만 원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뭐 25만 원, 30만 원 아니면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모실 수가 없는 게 30만 원 받아가지고 25만 원 주면 5만 원 갖고는 비즈니스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분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컨설팅 회사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강사료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 그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가 뭐 강사료를 내가 책정하는 것도 뭐 맞는 방법이지만 실제 강사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강의 평가가 좋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좋아서 꾸준하게 고객사로부터 그분을 모셔달라는 추가 요청을 받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너무 좋은 게 그분을 모셔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프로필에 대해서 뭐 섭외하고 뭐 등등 그 많은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고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고마움을 느끼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낯간지러워서 제가 쓰지 않는 건데 앵콜 강의라고 그래요. 앵콜. 근데 앵콜이 좀 낯간지러운데 그러니까 추가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추가 요청이 그분을 찍어가지고 또는 그분 덕분에 그 컨설팅 회사가 잘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실제 그분의 강사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강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보통 5점 만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점수를 꾸준하게 맡아야 될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평균 제 생각에는 4.78 정도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면 한 95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하게 일단 4.5 이하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족을 해야 돼야지 추가 요청 강의를 받는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추가 요청 강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또 고객사의 높은 수준의 요구를 맞춰 컨텐츠를 구성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 뭔가 기교가 있다, 이것도 뭐 하나의 매력이죠. 하지만 이런 어떤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 같고요. 대단히 그거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은 대단히 앞으로도 많이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될 것이고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더십이나 협상 분야에서 선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다면 돈이 참 중요하죠. 돈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억이 넘으려면 시간당 15만 원 정도의 강사료라고 치면 한 달에 한 56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56시간을 하려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강의를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되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제 뭐 1억 넘는 강사들 많이 계세요. 물론 더 많이 그러니까 발로 치면 많이 벌을 때도 있고 적게 벌을 때도 치면 뭐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몇백 분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아닌 상황 기준입니다. 저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2, 3, 4, 5월은 거의 강의가 없었는데 다행히 뭐 6월부터는 꾸준히 했고 비즈니스적으로 좀 그 온라인 교육 운영 쪽에서 수입이 좀 괜찮아서 잘 버텼고 올해도 여전히 2021년 올해도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월 되니까 그래도 한 이번 달만 강의 횟수가 17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평균 봤더니 한 190번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강의 횟수가. 그러면 꽤 그래도 수입이 꽤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저는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교육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좀 동기부여가 좀 되어 있죠.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강사님들이 높은 수준에 가게 되면 다 똑같은데 강의 횟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강사를 높이고 강의 횟수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로 높아지면 그 강의로 못 불러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많이 안 다니면 강의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를 대체하려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분 때문에 다른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더 잘해서 그분이 메인 강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 저도 그렇죠. 저도 어, 대타로 떼어가지고 메인 강사로 돼서 지금까지 하는 거고 지금도 두렵죠. 저 말고 제가 일정 안 돼서 다른 분이 더 잘할까 봐. 그분이 근데 저는 근데 다른 관점에 봅니다. 어차피 그래? 그러면 그분을 또는 저희는 또 같이 모셔서 그분이 예를 들면 적당한 가격에 강의를 정말 훌륭히 잘해주시면 정말 꾸준하게 저는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가성비가. 예.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강사를 막 이렇게 막 올리게 되면 쉽게 해서 다른 대안이 대안이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강사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게 꾸준하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또 나이라는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나 체력이나 멘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여튼 꾸준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 기회가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수입이 거의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강의 시작하고 뭐 한 달은 강의 한 번이고 20만 원 정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투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업으로 선택하기 전까지 다른 일도 같이 했습니다.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일을 본업으로 하기 전에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작사가 중에 유명한 그 김이나 작사가님도 그 본업을 하기 전에 실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효과적이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강사 준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여전히 뭐 말씀드리지만 HRD 컨설턴트나 사내 강사하는 게 저는 그걸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든가 등등 뭐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본업이 되기 전까지 투잡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게 나한테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면 또 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잡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전 시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HRD 컨설팅 회사와 이 돈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돈을 900만 원 못 받았습니다. 회사가 법인을 닫더니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팁을 드리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에서 강사료는 그래서 빨리 받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그거를 아마 쉽게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거, 급여나 만약에 퇴직금 같은 거 안 주게 되면 형사법에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사료라든가 뭐 대금 같은 거죠. 납품 대금 이런 것들은 형사법이 아니라 뭐 민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 내에 뭐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이 있으면 되는데 폐업할 정도면 거의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못 받죠. 그래서 빨리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강사료를 뭐 3, 4개월 뒤에 준다 그러면 저도 참 어렵죠. 한 어떤 기관은 이게 참 좋은 게, 참 저도 참 속물이라는 느끼는 게, 강의 딱 시작할 때 봉투에다가 이렇게 8.8% 거기 기타 소득인 것 같아요. 8.8% 떼고 이렇게 현금을 올려놓는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참 철학도 중요하지만 돈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는데, 또 하나는 상도도, 그러니까 HRD 컨설팅 회사도 강사와의 관계, 강사를 잘 줘야 됩니다. 근데 못 받고 이런 거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강의하고 다음 달 말에 들여서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은 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강조해드렸지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사를 하다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또 상도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실제 굉장히 오래전에 진짜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컨설팅 회사에서 그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컨설팅 회사끼리는 정보를 많이 교환합니다. 강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급한 경우 전화합니다. 이런 분 그러면 이렇게 서로 소개를 받기 때문에 평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의 평판 관리도 중요하고 강사님의 평판 관리도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영어 기업 강사 되기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